I mean, I believe it's going to be bullish. This is what I believe is the start of tech that rallies into year end, led by big cap tech. You got the AI revolution coming to Cupertino, as we've talked about in terms of iPhone. This is the start. We believe it's not just about Nasdaq 20,000. It's about big cap tech.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the next phase of the bull market.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매출이 전년도 대비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을 올려준 최대 고객 중에 한 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테슬라 투자 관점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테슬라가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 전까지는 게이밍 분야의 매출과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2023년 2분기를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크게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달을 기준으로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 상승을 만들어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의 칩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고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AI 반도체가 먼저 떡상을 한다. 두 번째, 이 AI 반도체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 테슬라와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두 번째 웨이브를 먹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려면 개인 투자자만의 매수만으로는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역시나 기관들이 밀어주면서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 기관들이 매수를 하려면 역시나 숫자가 나와야 될 거라는 점이겠죠. 하지만 테슬라의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알려면 계속해서 테슬라를 추적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테슬라 주식을 당연히 들고 있어야지 계속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크게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100%가 넘는 상승세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어낼 수가 있다는 점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역시나 테슬라를 강하게 도와주지 않을까.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가 테슬라의 강세장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에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거 지금 뭔가 경제가 불안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저금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하지 않는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무 불이행률을 본다라면 00년도 당시의 닷컴 버블과 2008년도 당시에 금융위기 때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 비해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저러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예전보다 은행 예적금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투자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그동안의 역사를 본다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반드시 충격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 당시에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금리 인하가 급하게 나왔고,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급하게 금리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월이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프트 랜딩이 잘 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약간의 충격이 오겠지만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도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금방 V자로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떨어지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을 버티어내야지 큰 상승분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우리 모두가 AI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죠. 도조 트레이닝 클러스터인데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실제가 아니라 그냥 그림판일 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AI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은 텍사스에서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FSD의 트레이닝은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차가 아니라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크게 올라가는 부분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테슬라의 매출 구조는 크게 바뀌게 될 거라는 점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는 라이더 없이 안 된다, 레이더 없이 안 된다, 카메라만으로 안 된다, 테슬라의 FSD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FSD가 점점 나아지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증명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욕 쪽에서 테슬라 소식 중에서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슈퍼차전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
$1,800만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차량 공유가 굉장히 활발한 곳입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런칭한다라면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뉴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넘쳐나는 곳으로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퀸즈 쪽에 4만 스퀘어 피트의 부지를 이제 매입했습니다.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은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깔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로보택시 충전소를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끊임없이 운영이 되려면 충분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갖춰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테슬라가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테슬라 모델 X 테스트 차량이 라이다를 달고 테스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이러한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테슬라 FSD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자체에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만으로 테슬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보택시 사업을 본다라면 지금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얻은 웨이모와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는 로보택시 라이센스를 따려면 미국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로보택시를 돌리는 기업들이 라이다를 달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최근에 중국 기업들도 라이다를 떼고 있는데 결국 규제 같은 부분들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의 진행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주행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는 열심히 텍사스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과속화가 되고 있다. 테슬라의 매출 구조는 반드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매출 구조가 바뀌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은 엔비디아 주주분들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포착하셨습니다. 테슬라 역시나 이것을 빠르게 캐치하려면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적해야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차량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FSD가 나온다라면 이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겠죠. 왜냐하면 테슬라 FSD가 모델 3Y와 같은 승용차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꽤나 큽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도 승용차 몰다가 조금 대형차 몰면 운전할 때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결국 사이버 트럭의 FSD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세미 트럭도 가능할 것이고 모든 차량, 더불어서 비행기가 되었던 기차가 되었던 보트가 되었던 다양한 모빌리티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FSD의 발전 방향성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크게 매기다 보니까 테슬라가 관세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들은 전기차 가격에 예민하고 여전히 내연기관차의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테슬라, 비아디 순위는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폭스바겐, BMW, 벤츠와 같은 독일 기업들은 전기차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서 럭셔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요를 맞이할지는 모르겠지만 매스 마켓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서로 단합을 잘하는 편이죠.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테크 기업들이랑 같이 손을 잡고 파트너십으로서 자율주행 전기차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미국 기업들은 서로 싸우고 있죠.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테크 기업들의 자율주행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테크를 동시에 하는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반드시 로보택시로서 FSD를 증명해야지 미국 자동차 산업이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 중국 시장에서 모델 Y가 여전히 넘버원이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동차 기업들 전체가 판매가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시아 브랜드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를 하니까 자동차 브랜드 1등 테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주목이 되지 않고 있고 테슬라의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부각시키면서 테슬라를 굉장히 미워하는 듯한 뉘앙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호주 쪽에서는 테슬라의 메가팩 추가 계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가 선택하는 메가팩은 바로 테슬라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현재 파워월 같은 경우에는 연간 70만 대를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한두 개의 파워월은 만들 수가 있겠지만 테슬라의 생산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매스 마켓에서 테슬라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산 기술이죠. 그리고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5개의 국가가 가능해지면서 글로벌적으로 50%가 넘는 엄청난 확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 AI의 밸류에이션이 80빌리언 100조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을 xAI가 먹을 수만 있다라면, 그리고 이 기술력이 테슬라에 통합이 된다라면 테슬라의 서비스 부분의 매출 상승을 우리는 정말로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페이먼트는 주별로 계속해서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있죠. 앞으로 테슬라 차량에서 엑스페이먼트를 통해서 많은 다양한 것들을 머스크가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주분들이 너무 마음을 급하게 가지지 마시고 테슬라의 매출 구조 변화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점차 많은 좋은 신호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의 혁신은 일어나고 있고 숫자가 바뀌기 시작할 때 주가는 크게 솟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분들은 테슬라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시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